아니고 300명 아니래도 기자회견 집회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다 무너졌어요. 여기 혹시 김현장 앞에서 집회했던 분 계시나요? 우리가 김현장에서 집회하고요. 10년 달아서 한국이 놓치고 있어요. 김현장 앞에서 근데 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민주당한테 나와서 우리가 300명이 기도원 영사 넘고 하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털어놨어요. 탈북민손으로. 알았죠? 우리 300명 기도원 용사들께서 모이셨습니다. 3만 네. 명하고 남먹는 일. 그렇죠. 네. 네. 구역할 거야. 네. 오늘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좀 이따 기도하시고 시작하실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와, 이렇게 기자회견 이렇게 많이 오신 분 제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많이 오셨네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바이올렛님. 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보국통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네. 아멘. 어서 오세요. 네. 네. 나도 지난 며칠 동안 네. 그러면 저기 뒤에 PK 같은 거 새로 오실 분은요. 뒤로 서주셔요. 네. PK 들으시고. 네. 네. 조금만 더 나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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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여기 조급이 마시고 딱 이렇게 세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00용사 다 모이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직 안 왔어요, 소명. 어디가 아니야, 소초야.
이런 식으로 시작합시다. 알았죠? 가문에 내 가문 이리가 빨빨한데 왜 못하지? 이거 빨빨을 써가지고. 굳이 나가지 말고 조금 앉아있는 시간에. 반갑습니다. 아라리스님. 자, 우리 저기 뭐야 저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김순금 저장님 팀 다 왔죠? 더 이상 없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홍미순 저장님 팀 다 왔죠? 3명 안 왔어. 3명?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여기 찾을 수 있어? 모르겠어요. 한경애 저장님 팀 오고 있어? 몇 명? 다 왔어. 오케이. 그다음에 손현주 저장님 다 왔어. 자, 그러면 다 왔대. 그러면 지금 저거는 홍미순 소장님 몇 명이 올 사람 있어? 3명. 자, 거기 3명에 강원의 소장님 4명. 그럼 7명. 7명이 와야 돼. 우리가 10분만 기다립시다. 응? 누구 알아, 나? 전화 해봐. 자, 조상님들 어실 팀 있으면 자기 팀 관리해야 돼요. 예. 딱 10분만 조금 기다려 줍시다. 어떡하겠어요? 나 고속 전화와 하는데. 시간을 딱 지켜야 되는데. 자,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어떡할까? 500원 받기? 알았지? 500원 받기야? 알았지? 그렇지. 이거 지금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저쪽으로는데 소대문이가 있어 붙잡고 아니 소초가 왜 소대문이 되냐고 갑자기 소대문이 나와. 어느 분이야? 아내 깜빡깜빡. 정가 사범 13개 범죄 혐의의 범죄 왕초 플러스 범죄 백화점 이재명을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갑습니다. 장명자님. 잠시 후 11시부터 이재명 구속하고 파면 촉구 달북민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진님. 우리 봐봐. 시작해야 돼, 11시. 미안해요, 11시 시작할게. 지금 오고 있잖아. 이거 못 찾아서 헤맸다는 거. 어떻게 같이 합친다고. 강렬이!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다리 짚어놨지만 이제 시작합시다. 누구 사람 할수 있어. 예, 모여주세요. 예, 자리 정돈해야 됩니다. 정돈해주세요. 이거 우리 하고 안 맞아. 오늘 내용하고 안 맞아. 근데 이거 다 맞았어. 이거 맞아야 돼. 내가 박사야, 박사. 이런 거는 지금 거랑 바꿔줘. 원래 이 정도면 아니다. 처음에 안 거였어. 나가 써줍시다. 시작할게요. 빨리. 정돈합시다. 아니, 그거 하나. 이거 주제하고 안 맞아요. 아니, 이거. 우리 선생님이. 너무 영수가 되는 것 같아. 깃발 누구야, 깃발? 아니, 이시연 대표님은 연설할 테니까 깃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어이! 깃발! 연설할 때 오빠는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나가 줘봐요. 장난이 좀 봐. 자, 하나 시작하는 사람 없다. 유튜브 시작했나? 시작했어요.
없지만 사진 찍을 때만 높이 들어도 돼. 힘드니까 깨부레도 내가 허락했잖아. 알았지? 네. 오늘의 집회 및 기사 해결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이며 유튜브 연합회 탈북자 대표인 손현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언명무시를 바로 하시고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모두 음소거나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내의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들인 탈북, 미혼, 부모, 장애인들과 탈북민들, 그리고 사기 피해를 당하고 현재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시는 기자 대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 뿌리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서주십시오. 국가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시옷. 우측으로. 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단지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바로 다음은 더욱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회에는 이번 연사인 6분들과 자유토론 연설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전국 사기 피해자 연합회 회장이며 탈북여성인권연합협의회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나경 박사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국민을 현란한 말솜씨로 유혹하며 인생 경제와 사기를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하루빨리 구속하고 파면시켜라.
전국 사기 피해자 연합회와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는 이 사기 피해로 인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172만여 명 이상의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 금액은 현재 약 54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각색 명색의 사기 피해 총 35가지를 파악하고 있는 바 코인, 가상화폐, 보이시피싱 피해 금액은 다른 사기 피해에 비하여 현재 3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탈북민들과 피해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파헤치고 고발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1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가 사범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우리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집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저희들이 진행한 집회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기특별법과 양형기준 강화 및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협회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뭐라고 썼는가 읽겠습니다. 전국 사기 피해자 연합회 담당자 보낸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서 연합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 7월 15일 민주당사를 방문하여 제출하신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사기 범죄의 고도화와 피해의 급증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본고 형량 상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일부 입법에서는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사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주권국 담당자 전윤근. 자, 작년 9월 가을부터 국회가 개건하면서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당입니다. 거짓말당.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 왕처, 범죄 백화점인 이재명 자신부터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결코 진행시킬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파헤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후유증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 지금 국가 경기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에 사기 피해자들의 삶은 너무나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우리 탈북민 취약계층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자는 물론 이 우울증과 장애인들의 삶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기 피해를 당하신 10명의 영정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영정사진을 제가 들려고 했다가 지금 3번째로 영정사진을 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사기 피해자들은 이 2차 후유증이 어느 정도냐, 너무나 괴로우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기특별법 제정과 민생 현안 혹은 총의의 국정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불가 사전에 연수가 구조를 갖고 있는 이재명이 구축하고 있는 문어인단은 삼성의 이재명 회장보다 더 화려합니다. 재판에 투입되고 있는 재판관만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변호사가 그냥 재판했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죠. 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것만 봐도 이재명은 과히 대한민국 갑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는 바, 도대체 이재명이 이 현금 동원 능력은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선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국 최초의 기업화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상장 폐기 위협이 폐업 직전인 코나아이라는 민간 회사가 갑자기 이재명이 뒤를 받으면서 급통장하게 됩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는 완강하게 거부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은 대규모 입법 독재로 198석이라는 대규모 입법 독재로 통과시켜서 17조 원의 예산을 받아옵니다. 얼마라고요, 여러분? 17억이 아니야. 얼마? 17조. 자, 발행비 명목으로만, 이 법안 발행비 명목으로만 코나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2조 원이었습니다. 2조 원. 자, 또 볼까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재명이 지역화폐 사업에 집사가다시피 뛰어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엄청난 이권과 막대한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부장급 이상의 인물이어야만 가능했던 대사관 참사를 이재명의 핵심 축군인 중국 참사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임명시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박병국입니다. 자, 이 박병국을 코나아이의 부사장으로 이재명이 임명하면서 코나의 중국 법인까지 만들게 됩니다. 2020년부터 박병국은 경기도 산하 경기상권진흥회 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지역화폐 사업의 독보적인 사업권으로 이재명이 핵심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이 핵심 사업이 뭐였는지를 자금 추적을 해보면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수사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여러분, 이 지역화폐는 여러분 엄청난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방모찌, 이재명 가방모찌, 가방 들어주는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가방모찌 역할을 했던 이 김남국이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이자는 이재명이 중앙대 후배로서 가방모찌를 자처했었어요. 근데 이자가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인해서 국회의원 재선 출마가 가능했던 인물입니다. 자, 2022년 김남국은 가산타워라는 회사가 망하는데요. 이 가산타워 매각과 연계되어 있는 가상화폐 업체 위메이드, 혹시 여기에 위메이드가 있을지 몰라요. 자, 위메이드로부터 60억 원대의 위믹스 암호화폐를 공짜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재명 주변 인물들은 지역화폐와 가상화폐를 결합한 비자금 자금 세탁에 유리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발행권과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장악 갖고 있는 이재명의 지역화폐는 그 다음 상품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품권은 여러분 회로 빼돌릴 수 있어요. 바로 이 회에서 자금 세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 속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100만 명이 있는데요. 이 자금 흐름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재명의 친중 세력들이 국가 자금을 만들어 주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력 시스템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 여러분, 개인 유튜브에서 이재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이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이 한국 경제를 살린다면서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이처럼 이재명은 문재인을 능가할 만큼 혈세 퍼주기와 포퓰리즘에 대한 시스템을 완성한 범죄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이 강구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통장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인민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이 부를 구축해가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이외에도 ICC, 여기 ICC 있어요. 2만 명, 그리고 1조 8천억을 손해봤는데요. ICC와 FVC 코인 사기 두목이 바로 말레이시아 홍콩인으로서 이자가 1급에서 8개의 코인을 운영했으며 해외 원정 조직 사기단이 밝혀졌고요. 이들의 뒤에는 북한의 해커 부대들이 가담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며칠 전 대한민국 국내의 메이저급 언론사들에서는 북한이 이 가상화폐로 해킹을 해갖고 2조 원의 자금을 세탁해 갔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중 1조 2천억은 빠른 현금화로 만든 사실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나라빚 채무는 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72년에 가면 우리나라 빚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7천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들한테 빚더미를 또 맡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어머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빚을 넘겨주고 싶어요? 아니죠. 자, 구국과 애국의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재명 일당들이 반국가적 정책들로 인하여 매우 어둡고 침침한 종국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재명 일당들이 북한과 친중 세력들과 결탁하여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주무르며 약탈해온 반국가 세력임이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또 맡기려고 날뛰고 있으며 오로지 공권 찬탈에만 미쳐날 때는 이 이재명 일당에게 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탈북민들과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애국의 결단을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나라의 국익에는 안중에도 없이 순진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선동질에만 열을 얼리면서 대북송금 국제법 위반뿐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남발하면서 또 여러 정부 인사들을 탄핵을 남발하면서 민생 경제 혼란을 외면한 채 정권 창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병에 걸린 정신 이상자인 이재명을 하루빨리 구속하고 인민공화국의 한국 지부 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체는 물론이거니와 이재명을 구속하고 파면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전국 사기피해자연합회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자유문학협회 김주성 대표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주성. 안녕하세요. 북한 자유문학협회 대표 이주성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으로 변했죠? 맞습니다. 찌재명이라고 하는 그 쥐새끼 한 마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쥐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불을 태워 죽이던가 살충을 시키던가 아니면 우리 북한에서는 쥐 잡는 방법 있잖아요. 찾기를 놓던가 아니면 쥐새끼 죽이는 쥐약을 하나 주시오. 맞습니다. 우리 특히 북에서 온 나는 탈북민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부르냐면 우린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온 분들이 아닙니까? 북에서 온 우리 탈북민들 나는 자유 북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유 북한인들은 대한민국을 올 때 정말 목숨 걸고 왔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도 한심한 거예요. 예, 자유가 넘쳐나고 먹고 쓰고 사는 풍요한 멀지 문명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이 배갈통은 다 썩었어요. 썩었어. 이 배갈통 문재인이 이 재민이까지 이 빨갱이 쥐새끼들을 처벌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얼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빨갱이 쥐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돌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애국우파 시민들이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온갖 악행을 저지러도 한민족인데 저것들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착각하고 봐주고 눈 감아주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쥐새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골 같은 이 집을 속간을 갉아먹고 예, 제 마음대로 교미하고 본식에서 자기들이 동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가 대표로 있는 찌재명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해서 찌재명이가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당 대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냐면 도도미 민주당, 도도미 민주당이라 나는 당 이름을 부르고 그 찌재명이를 쥐머리 두목이라고나 칭하고 싶습니다. 예, 그 찌재명 쥐머리 두목을 우리가 바로하게 죽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북한 전에 넘어갑니다. 네, 이재명이가 북한 방문한 건 아니죠?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중앙당 선전선동부에 있으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북한 선전선동부에서 다 대한민국 남한 진영에 쳐가지고 빨갱이 서울로 만든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을 매수하는가 하면 북한에 불려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디어 작업을 합니다. 미디어 작업을. 예.
천녀 같은 걷다한 처녀들을 이재명이한테 붙여줘가지고 씨바디를 시킨 겁니다. 씨바디를 잠자리 마련해주고 술 파티를 열어주고 그걸 다 어떻게 하냐면 녹화를 다 합니다. 벌거벗고 침대에서 뒹구는 걸 다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 남한에서 올라간 이 빨갱이들한테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누구누구 동지 자 보셨죠? 이거 우리만 안 죽으면 국제사회에다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죠? 또 공개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대망신 국제치고 대한민국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자기 첨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북한 방문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빨갱이 쥐무리들은 그렇게 북한이 첨자가 되고 개새끼가 돼서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 찐재명이도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의 맛에 걸려가지고 북한 개로 전락된 간첩의 한 명입니다. 저놈이 왜 자기 죽을 줄 목숨을 걸고 날뛰는 이유가 여기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북한에서 뭐라고 지냈냐면 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 정체를 몽땅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저렇게 압착스럽게 날뛰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저 찐재명을 비롯한 정북 빨갱이들을 정북 빨갱이 저 쥐부리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저 빨갱이 쥐부리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려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가죠? 북한 김정은이한테 상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북한 같은 거지국가,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북북 거지국가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네, 북한 동영상을 보셨죠? 북한에서 매일매일 굶어 죽고 고집골돼서 우리를 할보하고 있는 네, 북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북한처럼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달도 못 살아요. 한 달도. 다 자살해 죽어야 됩니다. 자살해 죽어야 돼. 여러분들이 살려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이 찐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죽인다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다. 예, 감옥에 쳐넣고 100년, 1000년 죽어서도 영영 못 나오지 못하게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 한 사람 같이 나서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찐재명이가 며칠이면 선거 공판이 나죠? 거기서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네. 찐재명이 사형 얘기를 우리 받아야죠? 우리가 살려면 찐재명이 죽어야 되죠? 네. 찐재명을 죽고 대한민국은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길은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찐재명을 처형하는 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 그래? 이것도 뭐 우리 좀야 알았어. 예. 지명이 좀야 재판 중이라고 또 구호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적으로 구호를 부리고, 우리 지명이 100년, 1000년 감옥에서 죽기끔 기도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애국하는 길에 항상 건승하길 바라며 오늘 제 연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주성 멋지시죠, 연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그마한 공장을 해보려고 했다.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고 막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사기 피해자 1순위가 탈북민들입니다. 이렇게 잘 따라보려고 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빨리 구속시키고 파면시켜야죠. 네, 자 다음 순서. 자,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멋지신 분입니다. 바로 아까 중국 친중 세력과 결탁한 이재명의 가상화폐와 성장소득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열혈 애국투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 중국 공안 출신 그리고 현재 이민자연합회 회장이신 이규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이규호입니다. 저는 중국 전향에서 경찰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역시 빨갱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역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진리고 를 알게 되고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와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저도 감동받고 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의무를 위하여 이 법원 앞에서 호소하는 모습에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대법원, 중앙지법원 판사님과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간첩과 북한 간첩에 의하여 검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국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대표인으로서 역시 공산당의 간첩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경찰로 경력으로서 제가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간첩입니다. 판사님들, 여러분 판사님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산국가에 있으면 그런 판사도 못합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계단이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번 26일 판사 법에 따라 재판을 해주세요. 저 역시 한국에서 15년 살면서 아는 탈북민과 식사하다가 그 탈북민이 수폭 행위를 말이다 폭력죄로 저도 적반합니다. 왜? 이유가 제가 그 말리다가 길 가는 사람이 쌍방 폭격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이재명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당장에 법을 심판을 받아라. 저 역시 난민들의 한국어가 법의 재판을 받았다. 이재명 당신도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고 당당하게 깜빡하라.
그리고 판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판사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정정하게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판사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판결 내리고 깜빡 보내세요. 저도 억울하다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법 앞에서 저도 평등하게 그 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와서 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데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지킵시다. 판사님들 26일날 재판 내려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공산국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법 앞에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죄를 죗값을 지세요. 시간상 관계로 이번 말씀을 그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화이팅! 자, 다음은 여러분 더 멋지신 분입니다. 바로 이번 부정선거 송가리 선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신 자유보수 파통연합회 회장 조양건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분 대단하시죠? 부정선거 밝히신 분입니다. 여기 보이신 애국 시민 여러분과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신 분들이 매우 존경하고 조금의 힘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6일 날 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이가 어떻게 선고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구속시키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모든 것이 중국에 석고화되어 있고 주사파들이 난리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1, 2, 3 계엄을 선포했고 그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로 어무 복귀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의 2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가 2심 선고만 받는다 하면은 본인이 망상에 젖어 있는 대선 꿈도 젖어지고 없어지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는 전기가 되는 것이 바로 26일 날 선고인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이것도 물론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만서도 더 큰 죄인 대장동 백현동이 있고 성남FC가 있고 또 북한 송금을 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제 범죄자입니다.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타나모 수용소나 엘살바도르로 체포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 언론, 민노총 모든 것이 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태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과
수사파들이 암약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다 알고 사직생의 각오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 계엄은 개몽령이 되어 돌아왔고 지금 1020, 30 청년들과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강한 인내심과 주도면밀한 성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이 계엄을 선포하셨고 그 승리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김하성 동님과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목숨까지도 끊고 마약에 오히려 빠져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서도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제가 성남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경기도 북부연합 이석기의 호봉에 불과한 쓰레기 인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발악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년 전부터 부정선거를 알게 돼서 부정선거 투쟁을 수없이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도 지금 민주당의 80명의 국회의원은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선동하고 사기 탄핵을 해서 줄줄이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까지 탄핵을 시켰지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모조리 기각 판결 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도 만장일치 각하로 곧 복귀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천 동지할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힘드셨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는 길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우리가 바라고 투쟁하고 싸웠던 승리의 고지의 태극기를 꽂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힘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조양군 회장님 모시죠. 조양군. 자, 다음은 여러분 애국 가수이시며 복음 가수이시고 또 피아니스트이신 우리 김혜원 가수님의 연설을 들을 텐데요. 이분도 역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전국 사기 피해자 연합회 홍보대사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원 홍보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이라 이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떨리네요. 우리 대법원 우리 재판진들께 호소하는 호소문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믿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국가 세력인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법과 원칙이 엉망으로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지금 되어가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에 지금 차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는 오랜 시간 지연되어 왔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부 정치적인 그 고려로 인하여 재판
재판이 지연되거나 특혜가 주어진다면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법은 특정인에게만 너그럽고 특정인에게만 가혹하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금 그러나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은 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법과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불리한 경우에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재판 출석을 지연하며 사법 절차를 자기 입맛대로 자지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내로남불의 태도이며 국민들은 이러한 형태를 더 이상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절차를 자신의 정치적 방패로 삼아 시간을 끌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로 처벌하라 외칠 때 네, 이 시간에는 네, 제가 노래로 네, 제가 마지막을 네. 하나님의 선한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을 함께 찬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
입에 남은 고난 채워가려 주 십자가 복음 위에 살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 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체입니다. 맞죠? 네. 자 다음은요 또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헌법 준수 공정한 사법 판결 촉구 동국민연합 인천지부 김은혜 변호사님 대표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지금 100일 동안 매일같이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구속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계시는 열혈 애국 변호사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실제로 변호사는 아니고요. 네, 대통령 변호인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의 재판을 왜 신속히 진행하라고 합니까? 네, 이재명은 지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허위사실 유포를 했고 지금 백현동 용도변경 특경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은 원래 공직선거법 270조는 633 원칙에 따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법 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속히 어떤 재판보다도 우선하여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도지사들, 또 도의원, 시의원들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는 말이 좋아서 좋게 말하니까 허위사실 유포지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를 뺏어갔으면 당장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은 이재명의 1심은 지금 몇 개월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6개월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국회 대법원에 사무처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심을 3개월 안에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법원의 변명만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법원의 변명만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원래 1심은 11월 15일 날 종결되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심은 몇 월에 나와야 됩니까? 2월 15일 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5일이 지난 지금도 2심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재명은 원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이면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법을 유린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람이 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심도 이 법꾸라지 이재명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2심 재판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자, 이재명은 지금도 정과 사범입니다. 첫 번째는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벌금을 물었고, 두 번째는 검사를 사칭을 공모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기꾼들 아닙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이 자기 검사라고 전화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재명은 검사 사칭을 공모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의 살인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서 그랬답니다. 너무 급해서. 그러면 급한 사람 다 음주운전하고 돌아다녀도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음주운전으로 정과 3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정과 4범은 똑같은 이런 공직선거법 사범으로 5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사범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심에 최창원 판사라는 사람에게 180억의 사업자금을 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무죄를 줬습니다. 그리고 2심은 그게 잘 안 됐나 봅니다.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돼서 그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오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나오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미 국회의원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 이재명이 이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에 나가기 위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꿈입니다. 우리 왜 초등학교 때 꿈을 적어내놓으면 우리 대통령 꿈으로 적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실제 꿈이 대통령인가 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면 이게 국회의원에 못 나오고 대선에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심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50억을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세 번째 공직선거법 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1년 안에 3심까지 다 끝내야 되는 재판이 국민들의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방어권 다 보장해주고 기피 신청 다 보장해주고 지금 이재명에게 신문권까지 다 보장해주면서 또 어떤 재판에서는 조퇴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재명에게만은 법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줍니까? 어떻게 법이 평등하다면서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대법원 안에 대부분의 정문에 가면 큰 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 정의, 평등. 그리고 경비원들이 자기 가슴에 배지도 자유, 정의, 평등을 배지를 달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인에게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재명은 권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재명은 권력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법이 엿가락처럼 늘어납니까? 판사들이 돈을 받고 법을 굽게 하고, 판사들이 우리 법 연구회니까 돈을, 지금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률과 양심대로 그렇게 재판했으면 이재명은 벌써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 행정부는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탄핵하고 국방장관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검사들을 다 탄핵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권분립의 원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견제해야 됩니까? 사법부가 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법부가 폭거를 하고 있으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졌으면 사법부가 그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지금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눈치만 보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법부인지 공무원인지, 공무원들은 공무원법 제55조에 공무원이 되면서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 권순일 대법관과 전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기는커녕 국가를 수호하기는커녕 이재명과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수인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자, 2심 재판부에도 최은정 판사님이 진행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바로바로 송달을 받지 않자 국회의원실까지 찾아가서 송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신청한 것대로 다 받아주지 않고 3명으로 딱 잘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님은 너무 칭찬합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예슬 판사와 정재호 판사입니다. 이 2명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도 덮어놓고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도대체 민주가 빠져있구나, 이제는 민주를 응원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예슬 판사님과 정재호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라도라서 덮어놓고 민주당 편 들지 마시고, 혹시 이재명은 저수지 작전을 잘합니다. 돈을 줘서 판사들의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작전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작전에 말려들지 마시고, 이예슬 판사님과 정재호 판사님, 최은정 판사님은 우리 국민을 위해 국가를 수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재명을 반드시 신속히 재판하시고 헌법과 법률대로 그렇게 재판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판사님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대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라는 게 양심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양심대로, 헌법과 법률과 객관적인 양심대로 그렇게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구호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저 혼자 구호를 하고 마치겠죠. 네, 저 혼자도 안 됩니다. 네, 네, 다 하지 마시고 제가 자, 이재명은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이며 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을 민주당이 정말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란 스캔이 뭐니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씌워갔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이제 어떤 짓까지 합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협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이 뭡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같은 권한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몸조심을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재명은 당대표라서 법원에서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구속을 했는데 이재명은 당대표라서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직선거법 이 재판에도 민주당 당비를 4,400만 원이나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당비를 횡령했습니다. 사법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당대표라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구속 안 하니까 민주당 당비를 횡령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렇게 겁박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잘한 행동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사법부가 올바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대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판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분에 우리 대표님 연설 멋지셨죠? 네, 아주 전문가죠, 전문가. 일을 할 때는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일반인이 하는 게 틀리죠? 자, 다음은 조금만 좀 인내를 해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세 분들은 짧게 할 겁니다. 짧게. 자유토론식으로 짧게. 자, 이번에는 역시 예, 우리 애국 국민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일 목사님을 예, 모시겠습니다. 한마디 하신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그 옆에서 조용히 해줘. 수사하라! 그러면 안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죽었어요. 지난번에 2023년 해병대 최순원 상병이 홍수로 이제 떠내려가는 그 홍수로 피해받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최승원 상병이 있습니다. 그 최승원 상병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최승원 상병의 그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밝히라고 수도 없이 외쳐가지고 그것이 꼬리를 물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5명, 공개적으로 5명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밝히기를 원하는 것은 나중에 단체 사진 찍었지게 좀잘 찍을 수가 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중에 이 온라인 피해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에 피해보고 사기당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한번 전체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 한번 억울한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저는 한번 외치겠습니다. 억울한 사회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다리를 많이 아프시죠? 이제 딱 2명 남았어요. 부탁드려요. 짧게 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왕용근 목사님. 이분도 역시 애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힘 있는 열설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영건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에 대하여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많은 직책 수준의 저명한 인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해서 사법부가 정공조라는 노조가 여기에 깊이 관여하여 사법의 의미로운 건의를 실추시키고 있지 않나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법부의 이 건의가 우리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국민의 주권 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자들과 함께 대화함으로 법전이 서대 법리에 명확한 예정을 기인되기 위하여 의견이 수렴되고 여론을 반영화시키는 사법권의 법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정공도라는 단체는 사법부의 그 건의를 찬달하지 못하니 아마 보니까 이 노조라는 것이 이승만 박사로 말미암아 이 생산성 있는 이 기업이나 근로의 미덕이라든지 노동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윌슨의 민족 자격을 말미암은 가제 속에서 존재의 의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법의 신성성을 인간들이 파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한 이러한 공산화 유물로 시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생명의 존엄성을 이룬 것은 기독교의 영상의 은혜를 입는다는 신령한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민으로 규정하지 못해서 북송한다. 자기들이 수사한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권으로 자유의왕국가의 존재할 있는 한미군사공조가 치안의 공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치안의 수사력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탈북민은 중국에서 무조건 한국을 보내 한국 수사가 그 조사를 인정받아 이런 말하면 이분들의 혜택을 부여하고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세습체제로 김일성 졸제사상에 만연하여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떠난 제약적 사고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에서 오면은 난민이 그런 난민입니다. 유엔이 인지해 이 왕영건 목사 말을 듣고 이 저명한 그 엉터리 그 박사학위 5개 6개 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왕영의 말을 유엔이 들어드리죠. 무조건 보면은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공적 수사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조사관계로 말미암아 이분들에게 자유왕국의 혜택을 부여해서
어떤 날 존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만을 하고 그만 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탈북민들 북송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열띤 연설을 해주신 왕영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의 상임 고문이시며 또 항상 국회 기자회견 하실 때 가운데서 조력자 역할도 해주시고 진리수호 구국기독연합 상임 대표이신 노현 목사님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제가 기억하게 되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것,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되니까 참 기쁘기도 하고 한편 너무 슬픕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 이재명을 지금 구호로 외치지 못하니까 이 정과 사범에 줄줄이 끌려있는 또 혐의가 13개나 넘죠. 이런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재명을 규탄하며 이 정의로운 사법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이 조국 남한으로 오셔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또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그냥 둘 수 없다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의 이 힘으로 밀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 사법부는 저 악한 무리들을 정지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서울중앙지법이냐 대법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믿고 우리 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판사들을 힘을 실어주셔서 진정한 우리 사법 정의가 일어나고 이재명이 확실하게 구속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힘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쳤을 때 이 사법부는 불법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힘을 내주시고 또한 모두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낙연 박사님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앞장서가는 이낙연 박사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을 보태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1시간도 안 돼서 한 3, 40분 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연설자분들이 마이크를 좀 잡고 한 말씀 하시려고 해서 좀 길어졌어요. 자, 이상으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진입니다. 언론사들의 이제부터 우리 사진을 쫙 뿌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모여주시고요. 이제 사진 촬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끝난 다음에 저장님들은 저 뒤에 제가 간식을 좀 갖고 왔어요. 간식 선물을 준비 못했고요. 간식을 넣어드릴 텐데 너무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진을 씻어서 이렇게 받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읍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줄로 피켓. 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빼라니까 그래. 오늘 기대하고 안 가져가고. 자, 우리 마지막 저 피켓 저거 뭐야? 보시면 더 중요한 건데 2,100억이잖아. 1만 명. 누구야 저거? 이거 저도 또 돌려주세요. 제가 옷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화해. 자, 여기 피켓 하나 남은 거 하나 들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피켓. 야, 조금 이따 전화주라 했지. 자, 남자분들 뒤에 서시고 이제 사진 촬영만 남았다고 했죠. 아니 이따 이거 사진 촬영 끝나고 또 주라고 했던 거 엄청 좋지해. 정말 저 말씀 들어도 나 뭐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고생하세요. 자, 이제 사진 촬영만 남았는데 자, 이렇게 들고 자, 제가 여기 가운데 좀 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선수가 끼고 찍으래. 딱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잠깐만 선수만 가운데 잡지 말고
조금만. 조금 더. 반갑습니다. 슈퍼리치님. 자, 이것으로 정가사범 13개 범죄 혐의에 이재명을 구속하고 파면하라는 대국민단체 주관으로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동영상 찍을 거니까 그냥 파이팅 한번 할게요. 파이팅! 손 들고! 파이팅! 잠깐만. 파이팅! 파이팅! 박수를 안 먹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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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보다 짜고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